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시스의 고은결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한국전력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전력 도매가 상한제 시행 소식에 이어 지난 9일에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부결 소식에 8%가 넘뛰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 결국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9월 8년 만에 오른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세 차례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인상 요인을 억눌러 온 데다 올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비가 치솟은 영향입니다. 그러나 찔끔찔끔 올려도 적자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전기료가 싼 나라라는 수식어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는데 한전이 최근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캡코인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 지수와 주거 부분, 산업 부분의 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놓은 요금 수준 국제 비교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용 전기의 경우 한국은 1메가와트당 105달러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258달러, 영국은 279달러로 한국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40달러입니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한국은 95달러일 때 일본은 162달러, 영국은 202달러였고 미국은 한국보다 저렴한 74달러였습니다.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난 2000년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연간 5067kWh 수준인데요.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10,000kWh가 넘어뛰었고 그리고 2021년인 지난해는 1330kWh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5277kWh로 집계됩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의 인구 1인당 사용량은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7545kWh, 영국은 4431kWh, 독일은 6107kWh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나라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력 판매량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52만 6149GWh였던 전력 판매량은 2019년에는 52만 4499GWh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에도 50만 9270GWh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회복 등으로 지난 전년 동기 대비 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기료 수준도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계 경제 회복으로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은 줄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지속 반영하면서 올리는 한편 세율 인하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전기료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의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처럼 몇 차례에 걸쳐 인상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벌써부터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들기 두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완충장치 삼아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로 관련된 뉴시스의 기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뉴스는 연합뉴스의 박대한 기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입니다. 한국 기준금리 일본, 체코 제외 선진국 중 가장 덜 올랐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선진국보다 덜 올랐다는 기사인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서부터 11월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발맞춰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각국 경기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차별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 인상 현황을 집계한 데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전을 포함하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정책금리는 3.75에서 4.00%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준에 발맞춰 유럽중앙은행 역시 9월과 10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정책금리가 2%로 뛰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0bp 이상한 데 이어서 11월 회의에서는 75bp로 인상폭을 확대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정책금리가 모두 올랐는데 한국의 정책금리는 같은 기간에 한 차례 빅스텝으로 2.5%에서 3%로 50bp 상승했습니다. 조사기간 직후인 11월 24일 베이비 스텝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도 인상폭이 75bp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작은 수준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은행이 9월과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목표를 동결했고 장단기 정책금리를 당분간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에서 운용할 것이라는 종전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체코 역시 7% 정책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9월 이후 주요국에서 가파른 물가 오름세에 대응해서 대체로 큰 폭의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폭을 축소하거나 동결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한은은 앞으로도 대다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와 동결 여부 등은 각국의 경기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다른 주요국보다 이른 지난해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최근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금리 인상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한 강연에서 물가 상승률이 2% 중반으로 높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초저금리 환경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중앙은행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합뉴스의 박대한 기자님의 정책금리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